반갑습니다. 저 뒤에서 들을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나오니까 갑자기 가슴이 뛰는 게 좀 긴장이 되네요. 사실 이렇게 만나서 얼굴 뵙고 눈빛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농사랑 풀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농사가 이제 흙을 다루고 흙에서 자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농사를 짓기 이전에 흙에는 작물 이전에 풀이 존재했거든요. 일종의 이제 원주민이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제 지구에 물이 생기고 흙이 생겨나고 생명이 탄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도 생겨났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태초의 시기에 풀이 생겨났고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농민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풀이 원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이제 농사짓는 데 있어서 풀을 관리하고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뜻인데요. 도시에서 작은 텃밭이라도 해본 분이라면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예쁘게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어놔도 금세 풀은 자라나서 자기가 여기에 주인인 양 이제 그런 행세를 하곤 하죠. 그래서 처음에 뽑습니다. 근데 아무리 뽑아도 얘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풀을 사람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좀 풀보다는 이렇게 잡스럽다는 의미에서 잡초라는 그런 좀 악명이랄까요? 이런 것도 없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언제 생겼을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마 수렵 채취를 했던 그 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약초도 필요했을 것이고 풀에 기대서 살았을 텐데 농경 생활이 본격화하면서 풀과 사람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작물을 키워서 이제 어느 정도 수확을 내야 되니까 풀의 개체수를 관리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농기구도 풀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까 요거에 맞춰서 이제 농기구가 발달해 왔고요. 근데 아무리 관리해도 풀은 안 없어지니까 또뭐 축분이나 인분 등을 활용해서 좀 풀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영양분을 조금 보충해주는 그런 거름 만들기가 또 농사의 중요한 성패를 좌우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방법이 이제 조선시대까지 행해져 왔던 전통 농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 한 50년 내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기술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그런 방법도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새 흔히들 이제 농촌에서 볼 수 있는 뭐 트랙터나 이런 제초제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농사의 일종의 혁명 같은 그런 급격한 변화였죠. 이것이 이제 비닐 멀칭하고 이제 맞물려지면서 야, 이제는 더 이상 풀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 풀에서 해방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풀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트랙터로 밭을 갈고 거기에 비닐을 쳐서 이제 작물을 심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려도 심지어 비닐까지 뚫고서 풀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초제를 치고 도구로 호미로 풀을 매더라도 길게는 몇 달만 지나면 다시 그곳은 풀밭으로 변해버려요. 어떤 도구나 기술도 풀을 잠깐 지체할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인류가 얻은 결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풀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술들이 부메랑이 많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초제가 세지니까 풀도 거기에 적응해서 또 더 독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고 또 지나치게 또 거기에 비례 제초제를 사용하다가 농민분들의 또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도 되고 있고요. 근데 이쯤 되니까 사실 풀과의 전쟁은 사람이 졌다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산업기술인데요. 더 강한 제초제를 만들고 있고, 심지어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라도 풀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그런데 풀과의 전쟁을 이제는 끝내고 새로운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풀과 공존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농사 지을 수 있을까라는 좀 관점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사에 있어서 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일본 분이세요.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분의 이제 집 파노라기 혁명, 1986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마사노부 씨께서, 이분은 이제 1950년대부터 본인이 직접 자연농법을 해 오시면서 축적된 그런 사상과 실천들을 이제 이 책에 총망라했던 건데, 여기 네 가지 이제 원칙을 제시를 하세요. 무경은 갈지 않고 무투입, 거름을 넣지 않고, 그 다음에 무제초, 풀을 뽑지 않고, 무농약,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네 가지를 이제 자연농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했는데, 이제 이분의 어떤 생각들이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이, 농부들이 풀에 대한 관점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분은 사실 농부라기보다는 철학자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마사노부의 뒤를 이은 2세대 분이 이제 가와구치 요시카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무제초를 해서는 농사가 어려우니까 좀 작물의 성장 주기에 맞춰서 이제 최소한의 제초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고요. 그렇지만 농사 자체가 이제 풀과 작물의 대결이 아니고 공존이다라는 자연의 기본 철학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자연동이라고 하면 뭐 정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체로 가와구치 씨의 이제 표현을 빌어서 땅을 밟지 않고 얼음을 넣지 않고, 세 번째가 풀과 벌레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방법을 보통 자연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풀풀 농장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논밭이 풀로 가득 찬 농장, 논밭에 풀로 완벽한 농사가 가능한 충만한 기쁨의 농장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풀을 가지고 풀로 이제 완벽한 농사 가능하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농장은 이제 땅을 갈지 않고 거름을 넣어주지 않고 이제 밭농사를 10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는데, 사실 땅을 갈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져서 작물의 뿌리가 들어가기 어렵고요. 또 거름을 안 주면 영양 부족으로 이제 작물의 정상적인 성장이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1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풀이 해온 역할에 있습니다. 무경은 무투입이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부가 인위적으로 안 한다는 것일 뿐이고, 밭에 있는 흔히 나는 풀들이 밭도 갈아주고 거름 역할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풀의 풀은 이제 작물보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들어가는 깊이도 달라요. 뭐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작물이 한 30cm 들어간다 그럼 풀은 3m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서, 그러니까 본 뿌리가 들어가고 그 옆에 잔뿌리들이 엄청 나거든요. 그럼 뿌리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딱딱해진 땅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지나가야 되니까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공간을 만들면, 뿌리는 땅 위랑 지표면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만들어준 공간을 타고 산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땅속으로. 그럼 산소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땅속에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에 뿌리들이 해준 경운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땅속에 산소가 들어가고 생태계가 풍부해지면 자연스럽게 흙이 부드러워지고 미생물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표면하고 땅속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의 흐름, 그 다음에 생명체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된다는 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와도 풀의 뿌리와 흙이 물기를 굉장히 많이 먹어주고요.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처럼 이제 극심한 가뭄이 왔을 경우에도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땅 위로 올려서 어떤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요즘 같은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풀들의 역할은 이제 살아있을 때는 이제 경운이라면 죽어서는 또 거름이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생명을 다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땅이 이렇게 눕습니다. 집 표면에 깔리게 되는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땅의 습도를 유지해줘요. 매력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습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생명 활동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를 몇 년간 지속하게 되면 그 풀의 잔해들이 계속 켜켜이 쌓이게 되죠.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다시 흙이 됩니다. 풀이 흙이 되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연농을 표토를 만드는 농사다라고 설명을 드릴 때도 있어요. 올해처럼 이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또 이제 밭에 풀들이 많이 있으면 뿌리가 흙을 잡고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유실되는 현상을 거의 다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표토 1mm, 1cm가 아니에요. 1mm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나는 농부로서 이렇게 계속 흙을 깎아먹고 유실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표토를 만드는 농사를 짓고 있구나라는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흙을 만드는 농사라니 정말 어떤 최선의 농사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이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만 그냥 놔둔다고 해서 이제 결실을 보는 건 아니에요. 좀 반복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리면, 방법은 이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키우되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작물의 씨앗이 발아해서 떡잎이 나오는 생장 초기에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작물이 자리를 못 잡거든요. 그때는 풀의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해주는 편이고요. 다음에 이제 작물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좀 뿌리를 제대로 이제 뻗게 되면 그때는 낫으로 베어주어서 뿌리를 남겨두는 거죠, 풀에. 네, 그래서 작물 주변에 놓아주거나 좀 심한 경우 예치기로 깎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장 초기를 제외하고 이제 제초 과정에서 최대한 풀의 뿌리를 그대로 남겨두는 이유는 미생물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호미 같은 걸로 흙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럼 풀은 완전히 없어져요. 얘는 다시 못 커요. 그 점은 좋은데 흙이 드러나는 순간 작물의 뿌리가 같이 흔들리면서 좀 단점도 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미생물은 햇빛을 보는 순간 바로 죽거든요. 그러면 땅 속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미생물이 없어지는 순간. 그래서 최대한 땅 속을 건드리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래서 작물이 수확기에 접어들게 되면 더 이상 풀을 아예 매지 않고요. 수확을 한 다음에는 풀밭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작물을 키우지 않는 밭인 경우에는 풀을 키우고 있고요. 좀 남들이 보기엔 지저분할 수 있는데요. 이따 사진을 잠깐 몇 장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풀과 함께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름을 사용하는 농사에 비해서 수확량은 많이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10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통계를 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풀이 거름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쌓여가지고 부엽토, 부수토 단계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 어떤 거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사실 또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채소같이 한 3개월 내에 화종부터 이제 수확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작물인 경우에는 더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만약 가뭄이 왔다 그러면 그 해에는 씨앗밖에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지를 심었는데 가지를 딱 3개를 수확해서 그걸 다음에 씨앗으로 쓰고, 그 다음에 심었는데 또 3개를 수확해서 그 다음에 쓰고, 그거를 심었는데 또 3개를 수확했어요. 이렇게 3년을 해본 적도 있을 정도고요. 감정이 약간 뻗쳐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게 이제 불안정하고 불투명해요. 그렇지만 이제 희망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농사 생산량보다는 땅을 보듬고 땅을 살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는 농사 방식으로 초점이 옮겨질 것이라 믿고요. 그런 희망을 좀 저희 풀풀 농장이 6년간 이제 마르시에 참여하면서 손님분들 만나면서 그런 또 희망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
풀농장의 두 농부는 내년에도 풀과 함께 땅을 살리는 농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진 몇 장을 좀 소개하는 걸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 사진은 대부분 올해 사진인데 작년 사진도 약간 섞여 있긴 하고요. 4월 14일 사진인데요. 이렇게 작물을 키우지 않는 곳에는 풀을 열심히 키웁니다.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흙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민들레과 꽃을 피우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풀을 최대한 키우니까 항상 꽃이 농장이 많이 있어요. 요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똑같은 곳이에요. 민들레가 이제 꽃을 피운 거죠. 이만한 풀씨들이 날려가다니. 그 다음에는 모든 곳이 민들레 밭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농부분이 계시면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며칠 후에 콩을 파종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 하는 거고요. 그대로 뒀다가 잠깐 어떻게 하냐면 콩을 심을 자리만 풀을 메고 합니다. 그것까진 사진을 준비 안 했고요. 그래서 5월 9일 다른 곳의 밭사진인데 파종하기 전까지는 풀을 계속 둡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건드렸다가는 그 풀과 작물의 시기가 같이 맞아 돌아가요.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아무리 풀과 함께 키우더라도. 그러니까 풀을 최대한 키워서 아주 기습적으로 작물을 확 들어가면 풀이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고요. 만약 호박을 심는다 할 경우에 이렇게 심을 자리만, 요건 심고 나서 한 달 이상 지났을 때인데요. 4월, 2달 정도 가까이 됐을 때네요. 심을 자리만 이렇게 해서 그 옆에 풀은 그냥 둡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맸다가는 호박하고 같이 풀이 자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안 되는 거고요. 자, 한 달 지나니까 호박이 밭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매년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 거고요. 잘 될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풀을 그냥 여기서 그냥 뒀기 때문에 이 풀들이 계속 지표면을 덮어줬기 때문에 호박하고 시기가 같은 풀이 많이 못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건 8월 20일 사진인데 만약 이렇게 풀이 많은데 채소 씨앗은 엄청 작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풀을 맵니다. 풀을 일단 닦고 그 다음에 파종할 자리는 뿌리를까지 다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거 심는데 심고요. 이렇게 이제 배추 같은 걸 모종을 심으니까 모종을 심는 곳은 그냥 풀을 대부분 그냥 두고요. 씨앗은 열심히 메고 모종은 약간 덜 메고 이렇게 심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구마를 캔 다음에 풀이 많기 때문에 풀이 없는 밭이 없어요, 저희 동네. 그래서 밀을 뿌려야 되겠는데 이거를 풀밭에다 밀을 뿌려도 물론 됩니다. 그렇게 한 적도 많은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수확을 해보자 해서 근데 풀이 없는 밭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고구마를 캤더니 흙이 드러나 있는 밭이 생겨서 여기에 이제 밀을 뿌리고 흙으로 덮어준 게 아니고 이제 고구마 줄기를 잘라서 있는 지형 지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요. 이거 이제 아까 이렇게 해서 물을 심어서 이렇게까지 이때가 되면은 무는 거의 수확 시기잖아요. 이 수확 시기에는 풀을 그냥 둡니다. 풀과 그냥 둬도 무가 자라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무가 빠져나갔을 때 이곳을 덮어줄 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